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5시 나온 시간 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이 되겠고, 맨 처음 볼 건 TJ 장고부터 볼 겁니다. TJ 장고의 특징적인 게 있어서 보는 건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TJ 장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TJ 장고가 물론 부채 협상이 되지 않아서 TJ 장고로 돈을 쓰면서 국가 살림살이를 이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장고가 아래쪽으로 바닥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가장 많은 TJ 장고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많이 쟁여놨습니다. 원래 8,500억 달러 정도 분기 말에 채워놓으면 되고, 그 전에는 거의 꺼내서 쓰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9천억 달러까지 쟁여놓고 풀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돈은 단기채 위주로 좀 찍어내면서 스테이블 코인 열심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재무부의 통장에 이 정도의 돈을 채워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베센트가 재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베센트가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 지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럼프랑 베센트 특성상 유동성을 풀어서 자산시장을 올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TJ 장고를 이렇게 쟁여놨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풀리는 시점이 언젠가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11월 정도,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1월 초반에는 좀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TJ 장고가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 있으면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고 TJ 장고가 올라가 있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이나 코인 쪽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일부러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 있어야 중소형 은행들이 힘든 애들이 SVB 파산 때처럼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면 연준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 QT를 중단해라. 니들이 계속 긴축을 하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중소형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슈가 생기면 또 개미들이 겁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TJ를 쟁여둠으로써 일단 버블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서 연준이 QT를 중단하고 QE 양적 완화 있죠,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QE를 안 하더라도 QT 중단하게끔 일단 압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죠. 아마 이 중단은 빠르면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리 인하도 같이 압박하게 되는 효과가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연준이 보는 게 두 개가 있죠. CPI 볼 건데, 지금 WTI 원유가 배럴당 60달러 이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8월부터 해서 65달러 이하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PI는 향후 2-3개월 정도는 무조건 컨트롤이 잘 되는 것처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가 쪽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걸 다 만족하고 있고, 고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고용,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번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QT까지 곧 중단할 거라고 보고, 빠르면 12월 달 이때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뭐죠? 금리 인하하고 연준이 긴축 중단하고 QE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는 버블의 시작입니다. 유동성이 결국 모든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낀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TJ 장고 쟁여놨던 것도 저는 이제 곧 풀 거라고 보고요.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버블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빅테크 쪽으로 반도체, AI, 코인 이런 쪽으로 자기가 밀어주는 분야에 돈이 풀리길 원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고 11월 달부터 해서 TJ 장고를 좀 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돈이 가길 원하니까요. 그리고 어제 미중 회담을 취소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차피 경주 아펙에서 회담할 거라고 보고요. 만나서 악수라도 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글쎄라고 써놓은 거는 취소된다기보다는 자산시장이 미리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뻥카로 브레이크 한번 밟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건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금값이 떨어졌죠. 골드가 떨어졌고,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횡보 장세가 좀 나올 것 같고, 골드가 떨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게 됩니다. 금과 달러는 어쨌든 반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일단 환율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 강해지게 되면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미장은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트럼프의 이제 큰 그림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달러 인덱스랑 코인은 반대라고는 하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천천히 올라줄 때 코인이 올라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 안 됩니다. 골드가 횡보해줄 때 달러 인덱스도 좀 오르다가 횡보를 하고, 그러면 미장과 코인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올라갈 거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지금 연준을
말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 압박을 해서 긴축 줄이고 금리 내리고 돈 풀게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기도 TJ 잔고에 쟁여놓은 거 이제 풀 거고, 금값 떨어지면서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는 돈이 풀리는 형국이 될 것이고, 미국 주식, 코인 다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2주 정도 기다려라 하는 이유는 이런 큰 그림들이 거의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일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빅스 금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살아난다 라고 했는데, 일단 빅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금도 죽어가고 있죠. 맨 처음 제가 강조했던 거, 빅스 추세선 아래로 일단 잘 내려와 있고 18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기일이기 때문에 8에서 19 정도 살짝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게 마지막 바락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내일 월물 교체되고 하면 18 아래에서 놀지 않을까 싶고요. 16에서 18 정도 박스권 더 내려가면 14 이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튀면서 주식이 좀 내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내일부터 안정될 것이다. 16일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올라가길래 얘 왜 이러지? 그랬는데 결국 금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364 요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올지 그거 판단하는 거는 한 38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GLD입니다. 금 ETF 기준으로 380 정도 넘어가게 되면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이게 죽는 크게 나올 거고, 380 못 넘으면 바로 364까지 이렇게 죽을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이런 박스권 내지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놀다가 결국에는 횡보 몇 달 하고요. 내년 초 되면 이제 또 다시 전고점 넘는 금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옵션 봐가면서 저점 나오는 거 봐가면서 아래서는 GDXU 같은 거 있어요. 금광 3배짜리 금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걸로 박스권 매매하면서 좀 발라먹어 보자, 일단 이거를 계획하고 있고, 금이 떨어지면 코인 쪽이 좋을 거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처럼 수렴을 그리는 장세가 여기서도 이제 이게 나올 건데, 더 내려가서 수렴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수렴을 그릴 것이냐로 보고 있고, 지금 파동은 얘보다 더 큰 조정이 나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넉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잘 보시면 이거 수렴할 때 비트코인이 계속 쭉 올라갔어요. 얘가 이제 수렴을 그려주면서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도 있고, 박스권만 잘 발라 먹었어도 금으로 단타 쳤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코인도 올라가겠지만 금으로도 단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보면 여기서 평행 추세 타고 내려왔죠. 탈출하고 이제 수렴을 이렇게 그렸고 이제 이 박스권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9.1 여기만 이제 넘어서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요 장기 이평이랑 요 이점 매물대 있잖아요. 요 하단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반까지 해서 101에서 한 102 정도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 주식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환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더라도 막 이렇게 막 급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도 임펄스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정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까지 쭉 구름대로 봤을 때도 일봉상 돌파를 해버렸고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버렸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요 박스권 하단을 뚫고 올라와서 안착을 해버렸고, 그렇게 되면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간다. 1470원까지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해버린다면 1500원대까지도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내년에 1530원대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웬만하면 일단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는 어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렴을 그리고 있는 게 48하면 1, 2, 3, 4, 5 한파동 올리면서 6800은 못 넘을 것 같아요. 옵션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6800부터 해서 6730 요 있잖아요. 여기 그냥 박스권이라고 당분간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면 6800 못 뚫고 ABC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그림 이 정도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못 올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제 얘기한 대로 요 추세선 있잖아요. 테스트 받고 다음 주에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지저항 6730입니다. 여기 기준점 보시면 되고, 버티면 6800 트라이 하고 내려오는 거, 여기서 내려올 때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내려와서 여기 리테스트 한다 그럼 또 여기서 사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700부터 6730, 50 이런데 엄청나게 옵션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 아래로 내려가기 싫다는 뜻이고, 어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안정화돼 있고 지수가 버티는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폭락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매수하는 자리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QQQ도 쭉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조정 파동 4파라면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저항이 일단 실질적으로 614 정도 되고 615에 있던 콜옵션들이 620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냥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삼각수렴 내지 여기 이은선 있죠. 요 아래 공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605 뭐에까지 내려오는
내려온다고 쳐도 여기만 뚫리지 않고 이제 재차 올라가면 문제 없는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 공간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고 요 추세선들만 뚫리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다음 비트코인은 9일 전 영상에서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해서 한파동의 상승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30K 이상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2월에서 뭐 내년 1월까지 해서 한파동의 상승은 남아있고 못해도 140K 정도 가야 된다는 데는 딱히 변함은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100K 초반을 찍더라도 조정파동의 형태로 뭐 어떻게든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변함은 없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조정 중이고 3,350불 그때 얘기했는데 거기 깨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면서 6,000불에서 8,000불 정도의 연말까지의 상승을 아직은 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큰 그림으로 여기 올라온 게 3파 이렇게 4파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널을 그리는 5개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빠르면 연말 뭐 늦으면 내년 1월까지 해서 한 번의 상승을 조정파의 형식으로 만들어주면서 132에서 150K 사이까지 한 번의 피날레를 만들고 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40K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엔딩 다이아고널의 4파 정도 생각하고 있고, 4파가 끝났는지 4파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그냥 저는 수렴 그릴 거라고 봅니다. 수렴 그릴 거고 최악의 경우라도 98에서 99K까지 한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수렴을 그리거나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는 형식으로서 140K 언저리까지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요 라인 그려놨고 요 라인 그려놨잖아요. 여기 위에서 4시간봉 내지 뭐 일봉에 안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귀신같이 여기서 올려놓고 쭉 내려갔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뭐 중국이랑 안 만난다 어쩐다 얘기하는 게 뻥카가 아닐까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위에는 몰라도 일단 요 라인을 벗어나서 이 바깥 영역에서 4시간봉 내지 일봉에 안착을 해줘야 이 조정이 다 끝났고 올라가는구나 컨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을 봤을 때 105에서 108K 정도 요 범위에서 요 정도 범위에서 그냥 놀다가 다음 주나 돼야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젠 콜옵션들이 조금 활성화돼 있었는데 어제 콜옵션이 1일 옵션이 활성화되고 다 먹고 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풋옵션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일 옵션이 110K 못 넘는 형태에서 조금 내려간다 그럼 105K 정도 여기서 놀다가 다음 주나 돼야 상승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저는 그냥 여기서 뭐 삼각 수렴 내지 ABC, ABC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조정파동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올라갈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BTC USD라고 달러에 연동된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보는 최악의 경우의 수는 엔딩 다이아고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100K 진짜 살짝 깨는 뭐 99K 뭐 98K까지 한번 보여주고 급속도로 말아 올리는 이것까지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10월 한 30일 진짜 10월의 마지막까지 다이아고널 만들면서 애미들 피를 말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옵션 구성을 봤을 때는 105K 밑으로 좀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은 크게는 안 보고 있는데, 최악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는 매수 자리지 공포로서 쪼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역시도 요 노란 추세선 있잖아요. 노란 추세선 넘어서 4시간봉 내지 일봉에 안착하게 되면 이 관점은 폐기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트레이드 리스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하나 둘 셋이고 여기서 4파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조정이 어딘가에서 끝난다면 한 파동 이렇게 5파 올라가면서 6,000에서 7,000불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전히 생각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어제 옵션이 4,000불 넘어서 4,200불까지 있었는데 오늘 콜옵션이 많이 없어졌고 비트코인과 동시에 풋옵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 뭐 늦어도 11월 처음부터 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볼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삼각 수렴을 봤었는데 일단 삼각 수렴을 조금 깨먹으려는 모습이고, 오늘 옵션은 3,800에서 3,900달러 그냥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이 깨진다면 마지막 ABC 이렇게 그리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글쎄요 3,600 안 깨는 범위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 분할 매수 혹은 뭐 비트마인을 좀 사보는 타점으로 쓸 수 있겠고, 저는 근데 여기 추세선들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4,300불 정도 언저리 여기 왔을 때 아니면 4,300불 뚫었을 때 여기서 사는 것도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옵션을 볼 건데요. 이게 만기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옵션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도 올라가야 되고 유동성적으로도 어쨌든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옵션상으로 봤을 때도 위쪽에 초록색이 많다는 건 콜옵션이 훨씬 많다는 뜻이고, 아래 빨간색 보면은 3,000불 쪽에
위에 풋옵션이 쫙 깔려있는 게 보이죠. 저는 그 방향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에 보면은 초록색 막대기 제일 큰 거 빨간색 점선 있는 게 6,000불입니다. 저는 11월 내로 위에 있는 풋옵션에 빨려 올라가면서 6,000불 쪽에 먼저 스트라이크를 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트 유동성 옵션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다음 달에 6,000불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옵션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보면서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코인은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 상방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